예, 글로벌 그리고 매크로 이슈 진단하는 조영찬의 집중 분석입니다.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미국 FOMC 그리고 중국의 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얘기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FOMC는 이번에 25bp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걸로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걸까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이번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은 종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공급망 혼란이 종식이 됐고요. 여기에 전 세계 금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더블 디입에 빠질 정도로 현재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EU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 떨어졌고요. 또 미국도 조만간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는 2%대까지 1, 2년 뒤에는 안정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3%까지 떨어졌는데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는 이제 2%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걸릴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을부터 개인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악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구제 조치가 이번 6월 달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500만 명의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은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이제 상환하게 되는데요. 올해서부터 최소 700억 달러, 많게는 2,160억 달러 정도로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GDP의 0.5% 정도의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코로나 지원금이 이제 연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4조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때문에 그 과잉저축이 미국의 경제를 로랜딩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연내 바닥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개인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을철부터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는데요. 텔레워크 보급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유통의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소프트 랜딩이라든지 하드 랜딩 위험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7월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FOMC입니다. 그 전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 FOMC가 지나고 나면 시장은 미국은 이미 12거래일 연속 다운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소위 리스크 온 모드로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비해서 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낮은 그 기업의 대출은 레버리지론 지수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축소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전망한 투자가들이 낮은 등급의 리스크 자산 쪽에 투자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대출 태도가 엄격해지곤 있지만 전체 그 기업들의 대출에서 직접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신용시장이 안정되는 한 미국의 리스크온 그리고 리스크 테이크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주목하면서 이슈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예정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목
하는 그런 뭐 새로운 좀 기대하지 않았던 이슈나 정책이 나온 겁니까? 네, 해외에서는 뭐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그 수치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치 목표는 전혀 없었고요.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리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그 무역 대화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수출을 현재는 그 중단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은행에 대한 부채 삭감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실업률보다는 아무래도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게 하반기 경제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이야기고요. 눈에 띄는 발언은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록세와 같은 수수료도 낮춰주겠고 또 자동차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소비 촉진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위화나 절하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금리를 한 1%까지 추가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그 부담만 558조 원 정도가 탕감을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인데 그동안에도 부동산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쌓인 부실 이런 게 우려일 텐데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네. 적시에 조정하고 합리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뭐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수요 자극 정책은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파트와 관련해서 입주율이 현재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원했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토목 국가인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그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시멘트라든지 철강 같은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가구들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30%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가격이 30-40% 정도 하락하면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는 좀 큰 폭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을 하고 내용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중국은 다시 주목을 하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얘기를 좀 들을 게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27, 네, 낙폭을 좀 줄였군요. 앞서 한 30포인트 가까이 밀렸었는데요. 코스닥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다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네요.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